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팽경장입니다. 오늘도 코인킹의 대타를 띄고 있는 팽경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 댓글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비트 시그널을 운영하고 있는 팽경장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띠띠빵빵 선생님이 또 회사에 뭐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을 때는 제가 조금씩 나와서 게스트 느낌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내용은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관계인데요. 이거 말고는 사실상 볼 게 없죠. 뭐 미국이 뭐 망했다거나 중국이 전쟁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소식이 없이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유엔에 가입의 의사를 밝히고 이게 러시아 쪽으로 좀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송유관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분쟁 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로 뭐 송유관 문제는 좀 둘째치고 이 문제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상 방치하는 느낌 또는 유도까지도 좀 보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합의점을 찾네, 아니다, 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바뀌고 일로 갔다가 한다고 갔다가 만다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주가, 특히나 코인 가격은 위아래로 계속 이런 변동성을 가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주 추세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보시겠지만 하락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악재로 인한 불확실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네 번째 효과로는 이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환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루블이 되게 똥값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러시아의 증시는 폭락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고, 이게 뭘 불러왔냐면 이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상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증시가 좀 무겁잖아요. 좀 안전하고 덜 안정적인, 더 변동성을 갖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더 많이 하락을 했다. 이게 현재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부를 보면은 여기 작게 돈바스라고 적혀져 있죠. 약간 뭐 갈색으로 표시된 루간스크, 도네츠크,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 쪽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들어가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푸틴은 그 군에 대해서 평화유지군이라는 말을 붙이고 우크라이나의 진입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땅이지만 러시아의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크라이나의 땅이지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에 이제 좀 사실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돈바스 지방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러시아가 지배 언어이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가 지배가 되어 있고 언어도 지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 나라가 첫 번째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좀 침략하는 걸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그 나라를 이 문화적으로 융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로 수용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도 과거에는 그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패했던 게 유럽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해요. 식민지는 이 나라와 아프리카 사람들의 나라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융화가 될 수 없었고, 그냥 책찍질이나 하면서 이런 그냥 약간 식민지로서밖에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활용을 안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실제로 한 대국이죠. 이게 전체 그냥 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한 나라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삼국지, 뭐 항화 유방, 뭐 춘추 전국 시대, 이때 다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 나라가 되었고, 저는 이것을 뭐 문화는 각자 달랐겠지만
언어는 같았기 때문에 융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융화를 시키는 데는 뭐 언어랑 문화보다는 뭐 법을 강제시킨다거나 그런 게 뭐 조건이 됐었지만, 하지만 본론에서 좀 벗어나니까 일단은 융화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돈바스가 뜯겨나가서 그 지역이 러시아로 갈 수는 없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미 문화가 지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러시아 쪽에 편협이 되면은 문제없이 그냥 융화가 되면서 그 나라의 뭐 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가능한 일이냐? 네, 가능합니다. 다들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소련에 속했다라는 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을 좀 좋아하는 사람과 러시아 쪽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게 실제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었죠. 그때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독립주의 또는 독립적인 사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지역이 나오죠. 아까 중요하게 봤었던 두 지역인데, 루간스크, 도네츠크, 이 두 지역이 하나의 지방 정부가 됩니다. 도네츠크 지방 정부, 루간스크 지방 정부. 그래서 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죠. 이 구조가 약간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 국기를 보시면은 줄이 그어져 있고 이제 별이 한 50개 정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연방주, 그러니까 주를 뜻하는데 그런 지방 정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각 주에 좀 힘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나라들만큼은 러시아 쪽으로 좀 분리주의를 가진 성향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최근에 푸틴은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을 했었고,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평화유지군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푸틴 측이 돈바스를 친러공화국 독립을 승인했다. 야, 돈바스 독립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의 반응은 일단 유럽 측에서는 이거 승인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영국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 나라들이 반대를 했겠죠. 영국도 포함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반응은 일단은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설리반이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가 며칠 내에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장을 보면은 바이든이 경고했을 때, 또 미 대사관, 러시아 내의 미 대사관이 경고를 했을 때, 또 이 설리반이 경고를 했을 때 장은 하락장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증시 가격에서는 나스닥이 한 4번 정도 또는 5번 정도 지지를 했었던 저가를 이탈시켰고요. 또 이런 뭐랄까 하락 소재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때는 유가는 올라가고 채권은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이 원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주식부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은 채권에 비해서 좀 위험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안전자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게 되죠. 주식은 떨어지고 채권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에 있는 게 금리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내려가면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미십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다 이런 해설보다는 단순히 채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관관계에 있는 이 금리가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다 위험한 게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위험 자산이 더 많이 방어가 되고 더 떨어지는지가 이 차트에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진짜 나락을 갔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시작됐었던 이 상승 분위기는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전쟁의 주도국인 러시아 주가 증시는 150 또 120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150, 250 하면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 정도 하락을 했고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각종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은 투자 자산이 오른다든지 그런 소리들은 현재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내뱉는 행동들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반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명분과 수단이 중요한 사회주의
될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보려면 과거를 보면 좋은데 오늘 기점에서 과거가 언제죠? 주말이죠.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가 이 러시아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신청을 했고요. 좀 외교적인 희망을 보이면서 이제 합의하고 이 분쟁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희망적인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포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도 조금 회복하는 기세 그런 분위기에 흘러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미국도 참여를 하면서 뭐 미국의 잠시만요. 외무장관 또 러시아의 국무장관 모여서 회담을 진행한다. 24일에 진행을 한다라는 걸 알리면서 또다시 기대감을 펼쳤고 또 투자 자산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어떻나요? 표면은 평화였지만 실제로는 그냥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러시아가 내뱉는 말들은 그냥 정반대로 해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뭐 전쟁을 하는 등 뭐 군부대를 되게 많이 소집을 하고 또 뭐 실제로 침입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 합의점을 찾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군부대를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회담을 진행하면서 희망을 준다는 든지 그런 것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면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 또는 모든 패턴들은 사실 과거 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때가 크림반도를 침입했을 때 그 사진인데 보시면은 우리 군대 나오신 분들 다 알죠. 왼쪽이나 오른쪽에 군부대나 그런 뭐 약간 특징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시에는 그게 컬러가 아닌 그냥 흑백처럼 또는 되게 색깔이 가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모자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게 누가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푸틴이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이 사진이나 이런 걸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쇼핑몰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우리 부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놓고 보면은 이 부대는 러시아군이었고 크림반도를 먹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째 좀 상황은 좀 비슷한데 그래서 오늘 나오는 뉴스가 내일에는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결론 또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만큼은 제가 경제 뉴스나 뭐 경제 이슈 또는 정세를 다루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어디가 지지가 나오는지 앞으로 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채널의 좀 각각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띠띠빵빵 쌤이 운영하고 있는 코인 드라이버에 가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보셔서 뭐 어떻게 지금 장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이 채널에서는 경제와 정세를 다루는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띠띠빵빵.